나르키소스. 자기 자신에게 갇힌 소년의 이야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 휴대폰 화면 속 셀카,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괜찮아 보일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아주 오래전, 이 질문에 사로잡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한 소년에 대한 신화이자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르키소스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의 요정 리리오페였고 아버지는 강의 신 케피소스였습니다. 신과 요정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의 얼굴은 지나치게 조화로웠고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리리오페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아들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테이레시아스는 아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살 것입니다. 단,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이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르키소스의 운명을 정확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신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자라면서 그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났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그의 소문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녀들은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소년들은 그를 동경했으며 어른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고백했고 누군가는 그를 동경했고 누군가는 그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법보다 사랑을 받는 법만 배운 아이. 사람들은 그에게 감정을 투사했지만 그를 진짜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타인의 감정을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요정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사랑했습니다. 에코는 본래 수다스러운 요정이었습니다. 말재주가 좋아서 신들의 연회에서도 사람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제우스의 바람을 눈치챌 때마다 에코가 나타나 긴 이야기로 헤라의 주의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화가 나서 에코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자신의 말로는 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마지막 부분만 반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순간부터 에코는 자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에코는 숲에서 나르키소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며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에코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르키소스를 따라다니며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길을 잃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나르키소스가 외쳤습니다. 에코는 숨어서 대답했습니다. 계십니까? 나와서 나를 만나시죠. 나르키소스가 말했습니다. 나를 만나시죠. 에코가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만납시다. 나르키소스가 말했습니다. 만납시다. 에코는 기쁘게 외치며 숲에서 뛰어나와 나르키소스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에게 사랑받지 않겠소. 에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지막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랑받지 않겠소.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거절했고 에코는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 동굴에 숨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저 사랑의 아픔만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코의 몸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살이 마르고 뼈가 드러나고 마침내 뼈마저 돌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들리는 것은 에코가 아직도 누군가의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만 받는 사람 곁에는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는다는 사실을요. 에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메이니아스라는 청년도 나르키소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나르키소스에게 고백했지만 나르키소스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키소스는 아메이니아스에게 칼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포기하시오. 아메이니아스는 나르키소스의 집 앞에서 그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죽어가며 그는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나르키소스도 사랑의 고통을 알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이는 절대 그를 사랑할 수 없게 해주소서. 나르키소스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상처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하루에 필요 없는 소음처럼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은 조용히 그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거절당한 이들의 한숨이 신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메시스는 교만한 자를 벌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도 사랑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저주는 칼도 아니고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저주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되 닿을 수 없게 하라. 갈망하되 채울 수 없게 하라. 바라보되 만질 수 없게 하라. 어느 더운 여름날 나르키소스는 사냥을 하다가 숲속 깊은 곳에 이릅니다. 그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곳에는 바람도 거의 닿지 않는 고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햇빛도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물은 거울처럼 맑았고 그는 무심코 물을 마시려고 연못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연못 속에는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으며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합니다. 그가 웃으면 상대도 웃는 것 같았고 그가 슬퍼하면 물결도 흔들렸습니다. 완벽한 공감, 완벽한 반응, 완벽한 이해. 나르키소스는 평생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일고 그 얼굴은 흩어졌습니다. 손을 거두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입 맞추려 했습니다. 입술이 물에 닿는 순간 그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물이 잔잔해지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왜 나를 피하십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손을 내밀면 사라지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받았던 고백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절박했을까? 이렇게 아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연못을 떠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낮에는 연못을 바라보고 밤에는 달빛에 비친 흐릿한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자, 나르키소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떠날 수 없소. 이 사람을 두고 어떻게 떠나겠소. 친구들은 연못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실보다 연못 속 세상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의 세계는 점점 나 하나로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릴 때입니다.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자기의 함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의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 완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얼마나 이상한 착각인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깊은 바다도 먼 길도 높은 산도 아니다. 단지 얇은 물 한 층일 뿐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연못은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SNS 피드, 좋아요 숫자. 그 안에는 조금 더 잘 나온 나, 조금 더 인정받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연못을 들여다봅니다. 필터를 씌운 내 얼굴, 잘 쓴 글 속의 나, 멋있어 보이는 순간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를 안아주지 못합니다. 좋아요는 늘어나지만 공감도 함께 늘어납니다. 팔로워는 많아지지만 진짜 대화는 줄어듭니다. 나르키소스는 점점 말라갑니다. 몸이 아니라 존재가 말라갑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해졌고 몸은 가늘어졌으며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긴 삶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못가에서 요정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나르키소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떠날 수 없소.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렇소. 내가 손을 뻗으면 그도 손을 뻗고 내가 울면 그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소. 요정들은 슬펐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연못에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물결이 일었고 그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물결이 가라앉자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얼굴 옆에 하늘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비치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반영이었구나. 이 얼굴은 나였군요.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못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닿을 수 없는 사랑이여. 그리고 연못 속 그림자도 입을 움직이며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연못가에서 사라집니다. 요정들이 그의 시신을 찾으러 왔을 때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송이 꽃, 흰 꽃잎 가운데 노란 중심이 있는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나르키소스라고 부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꽃입니다. 봄이 오면 연못가에 나르키소스 꽃이 핍니다. 물가를 향해 고개 숙인 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진짜 자기애는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자랍니다. 나르키소스의 비극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내려놓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산에 대고 소리치면 메아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에코의 목소리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 전하지 못했던 마음, 들리지 못했던 외침. 우리 주변에도 에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당신의 주변에 누군가 있지 않나요?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연못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화면 속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눈앞의 누군가입니까?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르키소스처럼 연못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갇힐 수도 있고 연못에서 일어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르키소스가 꽃이 된 이유는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어쩌면 신들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꽃으로 다시 태어나 물을 바라보되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라고. 봄이 오면 나르키소스 꽃을 보세요. 고개 숙인 그 꽃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말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연결을 잃지 말 것, 사랑받기를 원하되 사랑하는 법도 배울 것. 이것이 2000년 넘게 이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